지금부터는 제가 명도 체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는 뭐 베이스가 중요한 이유 질문식으로 Q&A 식으로 해서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미용사분들 이제 교육 받았던 분들 또는 교육을 받고 싶어한 분들이 저한테 예전에는 이제 뭐 카톡도 많이 보내시고 했는데 카톡 문자 이렇게 보내면은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서 괜찮은 질문들을 제가 좀 많이 기억을 해 뒀다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명도 체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답에는 스케일 차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스케일 차트 보셨지만 맨 위에 이 이미지가 바로 이제 스케일 차트를 본떠서 만든 거예요. 제가 스케일 차트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스케일 차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발의 밝기를 무엇으로 숫자를 그러니까 무엇으로 숫자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사람이 왔는데 스케일 차트를 대서 이 명도가 고객님의 명도가 염색점 명도가 어느 정도다. 이거를 고객님한테 숫자를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하죠. 스케일 차트를 이용하면 되고요. 동양인의 자연 모발은 평균 4레벨이지만 사람마다의 멜라닌 양의 차이가 있어 짙은 경우는 3레벨, 밝은 경우는 6레벨까지도 존재합니다. 명도가 밝은 사람일수록 염색이 더 밝게 표현될 가능성이 높으며 모발이 인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명도가 어두울수록 염색이 어둡게 표현될 수 있으며 대부분이 강모이며 파생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좀 내용을 좀 어렵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동양인의 자연 모발은 평균 4레발이지만 멜라닌 양의 차이에 따라서 짙은 분은 뭐 명도 3번이 될 수도 있고요. 밝은 경우 좀 선천적으로 피부가 뽀얗고 창백하거나 이런 분들 모발이 가만히 있는데도 밝아 보여서 어렸을 때도 염색했냐라는 소리 많이 들어본 분들 이분들은 6레벨까지도 존재합니다. 뭐 혼혈이신 분들 있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백인이다 그러면 이분들 모발이 되게 밝고 뭐 곱슬기도 있고 눈도 되게 크고 얼굴이 하얗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명도가 밝은 사람일수록 염색이 더 밝게 될 표현 가능성이 있다. 예, 맞습니다. 명도가 머리가 밝은 사람일수록 새치 염색을 해도 되게 예쁘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모발이 연모, 얇은 모발이다. 얇은 모발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만약에 밑에는 명도가 어두울수록 염색이 어둡게 표현될 수 있으며 염색이 어둡게 표현될 수 있다. 맞습니다. 베이스가 어둡다.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진하기 때문에 염색을 강하게 해도 그 멜라닌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모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강모라기보다 모발이 좀 두껍고 그리고 곱슬기가 좀 있는 분들 염색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또 요즘에는 이런 경우도 이제 염색 전에 샴푸를 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샴푸를 통해서 모발의 표피를 충분히 벌려놓고 그 다음에 그 수분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약을 바르고 그 랩핑을 해서 수분을 좀 유지시켜 놓고 자연 방치를 해도 좀 밝아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좀 요즘엔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베이스가 중요한 이유. 자, 베이스가 중요한 것은 바로 결과물이겠죠. 자, 여기 사진 보실까요? 사진 보시면은 베이스 7번에는 뭐 이 정도의 뭐 어두운 오렌지, 10번에는 밝은 뭐 조금 약간 더 밝은 오렌지, 13번은 밝은 오렌지, 15번은 밝고 선명한 오렌지, 18번은 진짜 원색 우리 염색 차트에서 보이는 그런 예쁜 오렌지색이 나오죠. 같은 약품은 이 5가지 모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거는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모발 속에 남은 유멜라닌과 페어멜라닌의 잔류량에 따라 인공 염료와의 혼색감, 그러니까 색과 색이 섞여 보이는 그런 혼색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멜라닌과 염료가 섞였을 때 보이는 그 색상은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이스에 얼마나의 멜라닌이 있냐에 따라서 같은 염색약을 사용하도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죠. 자, 7번, 10번, 13번의 경우는 베이스 유멜라닌의 오렌지색이 많기 때문에 염색을 했을 때는 조금 짙지만은 그래도 오렌지색이 잘 나오는 거고요. 15레벨에서 18레벨까지는 워낙에 탈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이 밝기 때문에 오렌지색가 더 밝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고요.
단 차이가 있다면은 7번, 10번, 13번에 오렌지 염색을 한다면 물이 빠지더라도 그 안에 유멜라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물이 천천히 빠지는 효과가 있고요. 15레벨과 18레벨은 유멜라닌이 없기 때문에 샴푸 한 일주일 정도만 하게 되면 다시 노랗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베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물 빠짐의 차이도 달라 보일 수가 있다는 뭐 그런 재미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가볼게요. 애쉬나 레드, 오렌지는 어떤 명도에 잘 표현되나요? 자, 이때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애쉬 브라운을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탈색을 해야 되나요? 염색만 해도 되나요? 또는 뭐 레드 오렌지를 하려고 하는데 탈색을 해야 예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답을 이렇게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런 경우의 질문은 정답보다는 색상의 폭넓은 해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색상의 폭넓은 해석. 자, 그래서 애쉬나 카키가 뭐 어느 정도에서는 잘 나올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머리에서는 좀 덜 나올 수 있다. 뭐 이 정도를 머릿속에서 해석이 먼저 좀 돼 있으면은 뭐 좋다는 뜻이겠죠. 요즘엔 뭐 거의 다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어떤 색이 어떤 밝기가 예쁘다라는 개인의 성향이 먼저입니다. 예쁜 색이라기보다는 잘 표현되는 색상들이 좋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쉬나 레드 오렌지는 어떤 색이 어떤 모발에 염색을 해야 잘 표현되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답변에 대해서는 저명도에 잘 표현되는 색상들, 중명도에 잘 표현되는 색상들, 또는 고명도에 잘 표현되는 색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저명도에 잘 표현되는 색상들을 보시게 되면 뭐 검정색을 1레벨을 보시면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뭐 여기에 뭐 어떤 색이 염색이 될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블랙 계열만 잘 된다. 자, 그리고 2레벨 말 그대로 뭐 짙은 염색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염색으로 잘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크 바이올렛 계열. 어두운데 햇빛 비치면 조금 보랏빛이 희끗희끗 보일 정도 또는 뭐 블루 블랙. 자,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4레벨. 우리 자연 모발인데 여기에는 아까 위에서도 봤듯이 레드 계열, 오렌지 계열이 잘 나와요. 유멜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짙은 레드 계열, 뭐 밝은 바이올렛 계열, 뭐 짙은 바이올렛 계열, 뭐든 또 오렌지 계열, 짙은 브라운 계열. 그런데 여기 이상하죠. 자연색에다 염색을 했는데도 뭐 애쉬 브라운도 나오고 카키 브라운도 나오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다른 색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잘 표현되는 색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 모발인데 뭐 새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새치 염색도 요즘에 브라운 계열로 다 염색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나마 표현된 색상들은 저명도는 거의 뭐 레드 계열이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뭐 여기 보면 짙고 붉은색, 적보라색, 짙은 붉은 오렌지색 등이 잘 표현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명도에 잘 표현되는 색상들에 대해서 이제 올려놨는데요. 7번부터 13레벨까지 또 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7번부터도 오렌지, 유멜란이 있기 때문에 붉은 계열이나 오렌지 계열이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10레벨을 보시면 어두운 카키 계열이라고 돼 있죠. 또는 8레벨에서 골드 브라운, 브라운 계열, 어두운 뭐 어두운 황갈색 계열 등 여기도 그 7레벨에도 어두운 골드 계열. 자, 어둡게는 나오지만은 붉게 안 나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탕이 7레벨 오렌지빛이 느껴져도 애쉬 브라운, 카키 브라운 뭐 이런 염색약을 썼을 때 붉은색을 중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표현되는 색상들을 제가 올려놓은 거지 뭐 어떤 색이 안 나옵니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12레벨, 13레벨을 보시면은 그나마 골드 계열을 하면은 붉지 않은 약간 골드 브라운 느낌이 나고 또 밝진 않지만은 어두운 녹색 계열도 나오고 애쉬 브라운 계열도 나온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7레벨보다는 13레벨에 그 유멜라닌이 훨씬 약하죠. 손상도 됐고 그리고 그 멜라닌이 표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렌지색을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염색을 통해서.
물이 빠지면 또 다시 드러나겠지만요. 자, 그래서 밝은 중명도는 소량의 유멜라닌으로 인해 옅은 오렌지색으로 보입니다. 13레벨, 12레벨 옅은 오렌지색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밝은 오렌지 계열이 완전 잘 표현되며 한색 계열의 염색을 하게 돼도 색상이 비교적 잘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자, 멜라닌이 옅으면 색이 그만큼 잘 나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색이 약하기 때문에 뭐 짙은 카키 계열을 염색을 하면 뭐 짙은 녹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유멜라닌이 뭐 강하다고는 하지만 또 염색 진한 그 한색 계열의 염색약엔 또 약할 수도 있죠. 자, 고명도는 다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잘 표현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뭐 저도 현장에서 가끔 이제 긴장을 풀고 하면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14, 15, 16 레벨이 있고요. 18, 19, 20 레벨이 있습니다. 자, 18 레벨부터는 20 레벨까지는 그냥 웬만하면 색이 다 잘 나와요. 자, 보랏빛, 옅은 보랏빛도 잘 나오고요. 애쉬바이올렛이라고 하죠. 핑크 애쉬바이올렛, 핑크빛이 살짝 들어간 애쉬바이올렛, 또는 뭐 코럴 핑크, 또는 오렌지색, 그리고 베이지틱한 뭐 코토리 베이지 같은 색상들, 그리고 애쉬, 블루 애쉬인데 조금 옅죠. 어쨌든 블루 애쉬, 옐로우 계열은 뭐 워낙 잘 나올 수 있고요. 카키 계열도 엄청 잘 나오죠. 19레벨도 마찬가지예요. 20레벨도 마찬가지고 20레벨은 요 차트에 표현되는 색상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18, 19, 20레벨 고명도에서도 밝은 색상들은 웬만한 색들은 다 잘 나옵니다. 그런데 14, 15, 16레벨, 즉 이 14, 15, 16은 탈색을 한 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색상들인데 많이들 여기서 실수를 해요. 어, 한 탈색을 한 번 했더니 16레벨 정도까지 밝아졌어. 그래서 여기에 애쉬 바이올렛을 하면은 예쁜 청보라색이 나올 거야. 여기 18레벨에 애쉬 바이올렛 있죠. 이런 색상들 잘 나올 거야. 염색을 했더니 이런 웬걸 짙은 느낌이 나고 또 붉은색 느낌이 나는 핑크나 오렌지색이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는 페어멜라닌, 유멜라닌은 없지만 페어멜라닌 조금 강한 노란색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을 넣어도 색상이 중화가 돼서 무슨 그냥 브라운처럼 느껴지는 색상이 나와요. 물론 예쁘지기는 하지만은 눈높이가 이미 바이올렛으로 가는 고객님들한테는 이런 브라운 계열은 속이 안 차죠. 가끔 탈색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탈색을 한 번을 하고 염색을 했는데 왠지 색깔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색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런 보라색 애쉬바이올이 안 나옵니다. 그럼 고객도 실망하고 나도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탈색을 하고 정말 애쉬바이올렛이라든가 진짜 선명한 원색이 나오기를 원하면은 탈색 두 번 또는 그 이상 한 번 이상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최소 두 번 또는 세 번까지는 하셔야지 우리 요즘 20대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14, 15, 16은 멜라닌이 노란색이지만 이 노란색도 그나마 센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이나 뭐 옅은 애쉬를 바르게 되면 이 페어멜라닌을 완벽하게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색이 중간에서 이제 보색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갈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코토리 베이지를 했는데 코토리 베이지를 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짙은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발도 손상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탈색이 더 진행될 수는 없는데 이 정도면 코토리 베이지를 할 만하겠다 했더니 그 모발에 그 짙은 색이 잔류를 하기 있었기 때문에 탈색이 된 것 같지만 염색을 했더니 여기에 이제 이런 코토리 베이지 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브라운 느낌이 나왔어. 그러니까 브라운 느낌이 나는 베이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뭐 자신이 어두운 염색을 했으니까 내가 실수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나는 분명히 여기서는 이렇게 예쁜 색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그냥 갈색인데 차라리 노란색이 더 예쁘다 라고 이제 뭐 어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탈색이라는 것이 또 여기서 한번 또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염색 진짜 잘하신 분들은 끈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탈색을 고객님들이 힘들어해도 모발이 손상이 돼도 일단은 그 후에 어떤 처리를 해서라도 약간 그거를 메꿔주면서 염색을 하긴 하겠지만
탈색만큼은 최대한 많이 빼는 거죠. 요즘에 유명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 다 인내심 끝내주는 분들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고명도도 좀 짙은 느낌이 있고 밝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 중간에 또 17레벨이 또 껴있죠. 이 17레벨 보시게 되면 밝은 18레벨보다는 색깔이 조금 그래도 잘 나오지만 그래도 조금 덜 나오는 느낌이 있지만은 14, 15레벨보다는 색깔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탈색을 한 번을 하면은 보통 15레벨에서 잘 나오면 16레벨까지고요. 탈색을 한 번 더 하면은 17레벨에서 뭐 18레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뭐 17.5레벨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 해도 색깔이 잘 안 나올 것 같다. 아니면 테스트를 해봐서 별로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하시는 걸 권합니다. 물론 탈색을 무조건 권하는 거는 좋진 않죠. 일단 고객이 좋아해야 되죠.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고명도에는 밝은 채도가 선명한 색상들이 잘 표현됩니다. 페어 멜라닌이 남아있는 밝은 탈색 모발은 바탕이 노랗기 때문에 노란색보다 강한 색상들이 웬만하면 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초록색은 노란색보다는 강하게 카키색을 표현하게 되면 잘 표현되며 그 외에 오렌지, 레드 바이올렛, 골드 모두 잘 표현됩니다. 하지만 예외인 색상도 있는데요. 청보라, 블루, 루비 바이올렛 등의 보라색 계열은 페어 멜라닌 색소와 색상환 작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14, 15, 16레벨은 보라 계열이나 뭐 이런 뭐 핑크 바이올렛, 옅은 애쉬 이런 색을 염색을 하면은 조금 브라운 계열로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이 이유는 보색 중화 작용, 색상환 작용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고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눈으로 보았을 때 강해 보이는 블루 청보라 색상이 노란색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색은 자연현상이며 모발 손상에 따라 얼루층 상태로 잘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뭐 위아래 부분 좀 윗부분은 밑부분은 갈색이 나오고 윗부분은 막 이런 원색이 나오고 뭐 이런 경우 있죠. 다 멜라닌의 차이, 손상의 차이, 또 머리에 축적돼 있는 누적돼 있는 염료에 따라서도 다 표현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